5월 2일의 전후 정도 시즌에는 많은 분들이 약간의 초조함이나 불안정함 그리고 무기력함 이런 걸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큼직한 별이 이동할 때는 컨디션 난조가 예상되고 마음의 불안정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5월 17일에는 목성이 양자리에서 황소자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역행을 하고 있던 수성이 순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별들이 움직이고 역행을 하거나 순행을 하거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타이밍에는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게 된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디션 난조, 마음의 불안, 이유 모를 짜증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기가 고조되는 타이밍도 역시 해당이 되는데요. 불스게이트 시즌에 놓여있는 지금 현재가 바로 운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예요. 4월 말부터 5월 둘째 주, 그러니까 약 내일까지 운기가 고조되는 불스게이트 시즌에 놓여 있었어요. 이런 타이밍에는 약간 운기가 고조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안이나 피로감, 모르겠어, 나 그냥 쉬고 싶어, 이런 무기력함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주로 예민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운기 고조기에는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나의 몸 상태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좀 무리하지 않는 쪽으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리의 목성기에는 우리가 치고 나가는 행동력이 주가 되었다면 이제는 황소자리 목성기잖아요. 자기 자신의 이런 오감을 활용하고 그리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잠재된 능력, 잠재력, 재능 이런 걸 눈뜨게 되는 그런 게 행운의 테마로 이어집니다. 신월이나 만월 그리고 일식, 월식 이렇게 운기가 교체되거나 고조되는 타이밍에도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보름달 시즌 있잖아요. 만월 타이밍. 이 만월에는 이게 차오르는 타이밍이라서 불안이나 졸린 그런 증상 그리고 사람들이랑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월 타이밍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예민하고 짜증을 내지?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최근 들어서 더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바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때 토성이랑 목성이 물병자리에서 컨정션을 이루면서 우리는 이때부터 바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점부터 지구와 우주의 그런 경계된 에너지 있잖아요. 경계막 같은 그런 에너지가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17년이나 18년에 혼자 문워크를 하고 있을 때는 신월, 만월에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소 예민해진다거나 이런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서 2021년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이 특히나 만월 타이밍에 뭔가 분노나 짜증의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의식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달성좌가 쌍둥이 자리라서 진짜 멀티 능력이 대박이거든요. 제가 제 자신의 장점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한 번에 다양한 일을 하는 걸 진짜 잘해요. 뭐 밥 먹으면서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화장을 하면서 뭐 영어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걸어가면서 답장을 한다거나 그런 멀티 능력이 그냥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컨디션이 좋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고 이렇게 운기가 막 고조돼서 막 짜증이 나는 타이밍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면은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운기 저하를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산책을 할 때, 산책 나갈 때라도 핸드폰을 놓고 나가자. 저는 그 반려견이 있잖아요. 이름이 해피예요, 해피. 조금 전까지도 옆에 해피가 자고 있었는데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잠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거든요. 너무 귀여운데요. 어쨌든 이 강아지 우리 반려견이랑 산책을 매일매일 짬을 내서 하고 있는데 항상 강아지 산책 시에도 저는 문자도 하고 뭐 SNS도
체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산책하는 도중이요. 정말 머리 아프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피곤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소 이제 무리가 오고 운기 고조되는 타이밍에 정말 신체적인 현상이 다이렉트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해서 내 자신에게 여유를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30분 동안이라도 핸드폰을 오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예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강아지랑 나만 나가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은 반려견이 없으시면은 하루에 한 번씩 걸으실 때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말아보세요. 밤에 위험할 때는 확실히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을 들고 나가시는 게 좋겠지만 위험하지 않은 시간대라면 핸드폰을 놓고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딱 30분만이라도요.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분명할 때 사용한다. 저도 SNS 중독자라서 발신자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톡톡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이 울리고 메시지가 오고 그래요. 컨디션이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운기가 교체되는 타이밍에 짜증나, 힘들어, 무기력해 이럴 때 이게 알람이 틱틱 울리면 정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네거티브한 말을 하게 된다거나 SNS에 나 요즘 힘들어 이런 걸 올리게 된다거나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기분이 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내용을 받은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나에게 실망하는 걸 떠나서 같이 전염되잖아요. 네거티브한 생각이 전염되고 그쪽도 만월 신월 에너지를 받고 있을 텐데 상대도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에너지가 불안정한 이런 운기 고조기에는 SNS도 내가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 실수하거나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불스게이트 시즌에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자주 접속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게시글을 올릴 때 들어가고 인스타 친구분들 뭐 하고 있을까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줘야지 라고 목적을 갖고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나오고 안 들어가요. 예전에는 그냥 30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갔는데 목적이 분명할 때만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멀티태스킹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입니다. 여유를 위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운기를 그대로 좋은 쪽으로 받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이 꽉 차 있다라고 해볼게요. 마치 꽉 찬 가방처럼. 그러면 달림이나 우주로부터 좋은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게 캐치가 가능할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요. 싱크로니시티나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들어온다고 해도 네거티브한 숫자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뭔가 무리해서 다 해야 돼 라는 이런 멀티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타이밍에는 빼곡하게 스케줄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요새 아예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한 수년 전만 해도 하루에 막 10개씩 오늘 할 일, 이런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했었는데, 유튜브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투두리스트를 거의 작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너무 바쁘고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카카오톡 나만 보기나 아니면 그냥 메모지에다 간단하게 적어놓고 그걸 실천하고 다른 거는 그냥 그때그때 직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을 음미하듯 집중해보자입니다. 사물을 음미하듯 집중해보자. 약간 명상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있어서 주변을 뭔가 이렇게 딥하게 응시해서 바라보는 게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당연하다. 나는 그냥 당연해. 이렇게 뭔가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핍의 마음이 쉽게 일어나기가 쉽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내 눈앞에 나무가 있고, 구름이 있고, 태양이 있어도 그냥, 태양인가 보다. 아니,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일이 훨씬 더 많구나. 그런 깨달음이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강아지랑 산책을 나갈 때도 뭐 등에 뭐가 붙어있진 않나 이렇게 응시도 해보고, 그리고 공기도 느껴보고 바람도 느껴보고 나뭇잎도 딱 바라보면서 한 3초 4초 응시하면서 느껴보고,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런 걸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소중한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주변인에 대한 소중함,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결핍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지금 내가 마주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일기도 왜 쓸까요? 감사를 의식하지 않으면 결핍의 마음에 눈이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내가 마주하는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이나 자연 환경에서 힐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음미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황소자리 목성기가 시작되면은 황소자리의 특징인 이 오감을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우주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머스트 사고방식을 내려놓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꼭 그거 해야 돼. 이거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컨디션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온기가 고조될 때는 이런 사고방식이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의 소원 성취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스트 사고방식은 최대한 운기 고조 시즌에는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시대의 사고방식이랑도 좀 맞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머스트는 내려놓기, 수면을 충분히,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기, 수분 충전. 우리 신체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기 고조 시즌에는 카페인보다는 좀 물을 더 많이 마셨으면 좋겠고요. 의식적으로 수분 충전과 관계된 연관이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임과 변화를 주자입니다. 운이라는 게 이제 움직인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운이라는 단어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운이 너무 좋아요. 야호, 진짜 너무 행복해.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있어. 지금 이런 고조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치 바이오 리듬처럼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막 하는 일도 안 되기도 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사람들이랑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실수도 많아지고, 이때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올라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명상,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생활 습관, 이런 걸 도입해서 이때를 잘 극복하시면 운기가 서서히 회복될 때쯤에, 내가 이거를 어떤 분들은 한 30% 정도를 운기를 탄다라고 한다면,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의 2배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에 약간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운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운기 교체기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증상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정체된 상황에 놓여 있든, 이 모든 상황을 좀 타파하고 싶다,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움직임을 한번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행동을 해본다거나, 과거와는 다른 걸 선택해 본다거나, 일의 경중도나 크고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진짜 작은 거라도 괜찮거든요. 기존에 먹던 거를 일부러 안 먹으려고 해요. 그냥 완전히 새로운 것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시키는 샐러드 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도 정체됨을 느끼면은 그냥 당분간은
주문을 안 하고 다른 데에다 주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걸 선택하고 또 새로운 행동을 해보려고 해요. 진짜 간단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SNS를 한 번도 안 했는데 SNS를 한번 해볼까라는 도전도 괜찮아요. 실패나 이런 거는 무관하고요. 그냥 한번 새로운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운의 흐름에 막혀있던 게 풀려나면서 좀 긍정적으로 텐션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소원 성취 부분에서도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아요. 항상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었을 때 갑자기 내가 그동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운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내가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서 내가 긍정적인 텐션으로 올라왔을 때 과거에 내가 의도했던 소원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운되거나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변화를 줘보세요.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거. 짧게 잘라보거나 염색을 해본다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여행을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행은 완전히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리프레시가 돼서 여행을 떠나기 전의 에너지와 여행을 다녀오고 난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몸 안에 또는 몸 바깥에 이런 뿜어내는 아우라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정체되는 것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에 변동을 주면은 누구나 그 에너지가 환기되면서 긍정적인 텐션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까 기존에 있던 환경에서 잠시만 벗어나 보는 걸 추천하고요. 자주 가는 카페나 자주 가는 어떤 장소가 있었다면은 거기 말고 다른 데를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가게 사장님들.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잠시 내 마음의 텐션이 올라갈 때까지는 좀 새로운 곳으로 가보시라는 겁니다. 이사도 추천해요. 근데 이사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장 렛츠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건에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고, 지금 당장은 무리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여행이나 산책 그리고 환경, 가는 곳을 좀 다른 곳으로 바꿔본다거나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문해서 먹고 있는 그 원두 커피집도 잠시 바꿔봤어요. 정체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해서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좀 변동을 주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거의 신월 만월이나 그리고 이렇게 우주의 온기가 높아지는 라이온 게이트, 불스 게이트 이런 시즌에 유독 더 특별히 의식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럭키님들은 운기가 교체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럭키 액션이 있다면 코멘트로 좀 공유해 주셔서 다른 분들께도 많은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